네, 오늘부터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 어제 정부에서 백신 접종 지속을 권고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인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 65세 이상 요양병원 근무자 또 입소자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전에 이제 부부가 함께 이제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게 백신 접종 신뢰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이 어르신들이 한 38만여 명 되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요양병원은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예. 그 외 요양시설은 30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그 외 시설은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접종을 한 이제 일이 이런 그 신뢰도를 높이는데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한 이제 의구심과 불안이 많은데 예. 이런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접종을 하셨죠? 예,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을 했습니다. 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맞을 때 첫날, 이튿날 정도는 일반적인 이제 부작용이라는 가벼운 불편함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지나고 난 뒤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많은데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예. 접종에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7일부터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에서 접종을 했던 의료인 2명이 혈전과 관련된 사망 때문에 예. 결국 프랑스 등 유럽 19개국, 인도네시아까지 20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전면 중단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의학청에서 발표를 하기를 잠재적인 불안, 그러니까 위험성보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때 사망 또는 입원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 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국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도 같은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20대의 그 뇌정맥동 혈전증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는 그 연관성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기 때문에 예.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 외 혈전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 결국은 위험성보다 높아서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혈전이 생긴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몸으로 바로 증상이 느껴지는 겁니까? 혈전은 쉽게 말하면 피떡입니다. 피떡, 피가 덩어리진 거죠. 네. 대표적으로 혈전이 생겨서 오는 병이 이제 뇌졸중이나 예.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게 우리 흔히 알게 된 이해하기 쉬운 질환인데요. 네네. 이제 이런 혈전이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고요. 예. 임신이나 암 또는 거동을 잘 못해서 침상생활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만성 질환을 잘 관리했을 때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운동과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앞서 말한 같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네. 이 혈전의 발생은 인과성이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예. 현재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고 난 뒤에 2, 3일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리고 과음과 흡연을 피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혈전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어떤 징후를 개인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폐혈전, 폐 때문에 생기는 예. 폐색전이나 또는 뇌동맥이나 심장의 동맥이 막혔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죠. 대부분의 혈전은 증상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기는 혈전들은 저절로 몸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에서도 혈전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은 늘 있을 수 있다. 이런 백신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그 2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또 인정을 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뭐 이런 거는 또 불안감을 또 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건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요. 예. 이제 그 인과성이 밝혀지는 부분은 뭐냐면 흔히 말해서 알레르기 쇼크라고 표현하는 네. 아나필락시 쇼크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접종을 하고 난 직후에
이제 이런 알레르기 쇼크가 와서 이제 실신을 하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네,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는 확실히 인간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인간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접종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접종을 하고 공고를 잘 지키신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 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잘 대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4월부터는 75세 이상 또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뭐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도 그렇고요. 또 75세 이상 대상자들도 그렇고 여전히 좀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게 또 보니까 동의율이 떨어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예.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령인데다가 네네. 이제 기저질환들을 보통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동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접종률도 실제로 감소한다는 걸 그렇겠죠. 알 수도 예. 있고요. 이제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사실 코로나19 백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강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을 하고 그 공고사항을 잘 지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건강한 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백신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 전에 주의할 점들, 또 후에 주의할 점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접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가벼운 통증이나 부기, 또 전신적으로는 근육통, 발열, 미식금, 구토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2, 3일 내에 소실되고요. 혹시나 있을 아나필락시스 쇼크, 알레르직 쇼크를 위해서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관찰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접종 후 2, 3일은 충분히 안정하는 그 원칙을 잘 지키시면 건강하게 접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인 동아대병원 한성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